안녕하십니까. 2020 재도전의 날, 재도전 토크 콘서트, 재도전 세상을 바꾸는 단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도전 토크 콘서트 주제는 재도전 세상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또 누가 몇 번이 됐던 도전 그 자체를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토크 콘서트인데요. 자, 그럼 토크 콘서트 재도전 세상을 바꾸는 단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재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뜻깊은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네 분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극지라고 불리는 남극점, 또 북극점, 에베레스트, 그린란드, 북극권 종단, 베링 해협 도보 횡단을 세계 최초로 모두 성공하신 탐험가 홍성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디자이너이자 47만 그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크리에이터 겸 작가 이연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전 물리치료사이자 장애인 올림픽 의무 담당, 현재는 건강한 운동기구를 만드는 회사죠, 모션케어 컴퍼니 지용진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 1호 교민이시자 모로코에서 여행사, 또 전통 호텔, 방송 제작업체 등을 운영 중이신 노마드 우성철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네 분과 참 모시기가 힘든 네 분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 재도전이다 보니까 재도전과 관련된 많은 그 경험들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세상을 바꾸는 단어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많이 힘들었던 뭐 도전의 과정들이 있으셨고 또 역경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재도전을 하면서 설레고 또 결과로 나타나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분께서는 재도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각자의 입장에서 그 경험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탐험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도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진화와 성장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고 삶의 소중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결과도 없듯이 결국 도전은 목적을 완성하는데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히말라야를 28년 동안 지금까지 40차례의 많은 등반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도전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40년 동안 28년 동안 등반을 하면서 수많은 히말라야 등반 속에서 느낀 것은 또한 어떻게 추위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통과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들도 계속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결국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마주하는데 결국은 가야 하고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기 전까지는 도전을 포기해서는 결국 그게야말로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목적을 이루는데, 목적을 완성하는데 결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통 질문 그 이연 작가님, 또 지금은 47만 유튜버로 또 활동 중이신데 재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같이 계신 이 패널분들 배웠을 때 제가 제일 좀 어리고 뭔가 그런 게 되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어리고 제 나이가 29이기는 한데 제 삶에서는 제 나름에선 되게 힘들었던 고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나한테는 항상 도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게 막 재도전, 뭔가 다른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고군분투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도전을 노력의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특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성인이셔서 잘 아실 텐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가면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시작이었고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도 그때 이제 돈을 버니까 알아서 좀 번듯하게 살겠지 했는데 하나도 번듯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그 좀 이 재도전의 날 했을 때 딱 떠올랐던 나의 재도전의 순간, 이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순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좀 가장 큰 실패였다고 생각한 순간이 첫 퇴사를 되게 몸이 아파서 퇴사를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사실은 끝은 아니었고 뭐든 끝이 아니라 전부 다 문을 여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항상 도전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한 번 더 하면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재도전을 노력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대표 이현 작가님은 재도전을 노력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연령대가 네 분이 또 다양하셔가지고 또 더 오늘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용진 대표님 30대처럼 보이지만은 40대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재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 저처럼 많은 직업을 바꾼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자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단법인 그 한국상담협회를 또 대표이사로 운영도 했었고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그런 서비스도 했었고 헬스 트레이너도 했었고 국가대표 트레이너도 했었고 헬스 관장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을 바꿨는데 외국에서는 보통 직업을 인생 살면서 3번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한 10번은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스쿠버 강사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많은 다 실패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걸 계속 안 했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한 게 가장 크게 실패를 했는데 7억의 부채와 50여 명의 직원을 다 퇴사시키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연매출 40억의 수출 기업이 됐는데요. 재도전이란 저에겐 그 복싱에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12라운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라운드를 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재도전이란 복싱의 1라운드. 네, 그렇습니다. 복싱의 1라운드. 정말 많은 시간이 다들 남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마드 우성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중에서 또 이제 해외에서 경험이 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재도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재도전은 일상이라 생각해요. 매일매일이 제 도전이고 또한 도전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재도전이라 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일어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다 도전한다 생각하면은 약간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좀 더 부담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제가 사는 모로코에서는 한국인이 없고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저는 매일 아침에 나갈 때부터 고민이에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누구 만나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나 또 오늘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해보자. 저는 그냥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저의 도전이었고 그냥 오늘 하루, 점심, 저녁 다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말해서 재도전은 저의 일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재도전이 거창한 것 같은데 재도전이 일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공통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는 한 분 한 분씩 개별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우리 홍성택 탐험가님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뭐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등 정말 힘들기로 유명한 산들을 경험하시면서 뭐 실패도 하시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성공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히말라야지 저도 뭐 경험을 해보면 청계산이나 북한산만 올라가도 인성이 드러나는데 네.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참 그 등반을 실패했던 산을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그 경험은 저희가 좀 제대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실패했을 때 다시 그 어떤 결심이나 생각을 가지고 산에 다시 오르시는지 그 첫 걸음을 뗄 때 뭐 생각이라든지 많이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도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경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이 경쟁을 하고 장사하신 분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그 경쟁을 경쟁심이 각자의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녹아내려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6.25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빨리 경쟁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남이 먹지 않을 때 남이 잘 때 일찍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열심히 사는 거고 경쟁이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걸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상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우리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이 일본으로부터 경쟁을 하도록 그 다음에 철저하게 서로가 대립되도록 감시 체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일본은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히말라야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원정을 보내면서 일본 자체 내에서는 경쟁심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을 일본에서는 만들어주고 그 도전 정신이 결국 국민들에서 산업사회로 이끌어가는데 정신이 되고 했는데 그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 패배의식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쉽게 반칙을 한다든지 법을 어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 사회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남들의 때문에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전할 것이냐 경쟁을 할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도전을 이제 해야 되고 지금까지 경쟁을 했다면 경쟁심을 버리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은 토익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0점이다. 그럼 내 스스로가 700점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스스로 거기에 평가를 하고 보충을 하고 내가 왜 안 됐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게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는 데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저는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게 되면 산에서는 누군가가 다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반에서만큼은 경쟁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 정신을 있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렵다는 히말라야에 있는데 거기를 6번을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7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체남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를 듭니까?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로체남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는 8,000m가 14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외에 7,000m가 무수히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계의 각 산악인들이 다 도전을 해가지고 모든 산들이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많은 산들 중에서 유일하게 극복이 안 된 곳이 로체 남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8,516m인데 여기는 이제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정상까지가 직벽 구간, 벽 구간이 3,200m가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등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의 산악인들이 그 국가들이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것도 20세기부터.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산악인들 도전했지만 다 실패를 하면서 과연 이 산은 어떤 산인가라고 많은 산악인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에 21세기에 들어서 등반의 화두는 누가 얼마만큼 몇 개를 많이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오르냐 어려운 곳을 어떻게 오르냐가 관심사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극복되지만 유일하게 극복이 안 된 이 로체 남벽이 세계 산악계가 풀어야 될 당면된 과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세계의 산악인들이 내노라는 산악인들이 여기 다 붙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많은 산악인들이 붙었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저 역시 6번을 실패를 하고 이제 7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결국 순수하게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도전해야지만이 새롭게 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내 스스로가 보완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비교되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지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해서 다시 도전하는 게 바로 이 도전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제 공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 상대 평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생각하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예, 도전 정신을 이전에 경쟁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도전이라 생각지 않고 이미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경쟁심을 버려야 된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현 작가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그 퇴사를 하면서 사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게 보통 큰 결심을 세우지 않고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확실하지 않은 미래 속에서 퇴사를 어떻게 결심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할까 말까 망설이는 또 청춘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현 작가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퇴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 유튜브 최근 영상이 내가 퇴사를 준비한 방법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마찬가지로 겁이 많은 청춘이었기 때문에 제가 퇴사를 준비하는 일이 되게 오히려 철저했어요. 이게 진짜 제가 그냥 관둬버리면 사람들이 너 유튜브에서 마음 변했지? 그거 되게 할만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항상 살면서 딱히 할만했던 순간이 잘 없거든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 덜 두려우려면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프리랜서를 하다가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시점에 스타벅스에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민이었는데 저는 애초에 스타벅스 자체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가장 친한 언니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야 연수야, 네가 서울대 원서 쓰려다가 말았어 하는 애랑 서울대 들어갔다가 관뒀어 하는 애랑 똑같니? 스타벅스 지원하려고 하다 말았어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
너는 거기 일주일만 다니고 나와도 되니까 그게 너의 삶의 앞으로 큰 커리어가 될 거니까 그건 네가 한 번쯤 도전을 해봤으면 해 해서 유튜브가 사실 이미 그때 초장에 탁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해서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저는 그 회사를 1년 반을 더 다녔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아까도 제가 대기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한 어느 정도 구독자가 되면 퇴사를 할 만한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구독자 한 1만, 2만일 때는 구독자 한 10만 정도 되면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10만 유튜버면 퇴사하겠어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겁도 나기도 나고 이게 그 기업이 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타이틀이랑 복지 그리고 아직은 수입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진짜 43만 정도에 제가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입사할 때부터 나는 퇴사한다라고 애초에 계획이 조금 굳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기 창업을 하는 게 혹은 자기가 회사를 다니는 게 꼭 퇴사나 뭔가 다른 거 새로운 거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방향이 되었든 그게 뭐 성공이 되었든 어떤 영업 이익이 되었든 그 목표가 조금 굳어 있으면은 저는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질문에서 인상 깊었던 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제가 지금 그림 시작하면 늦었나요? 라고 놀랍게도 6학년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창창해도 본인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다 늦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늦으면 내가 그 도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루키가 러너인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하루키의 달리기에 관한 책을 에세이를 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달리기를 30대 초반에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아직 29이니까 제가 이제 하루키 나이가 되면 하루키보다 경력이 더 기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지금 시작한 시점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그것을 오래 지속할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고 재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도전을 얼마나 더 할 건가? 그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하고 용기를 갖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뭐를 시작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다행히 제가 이제 혼자 사는 독거 청년이에요. 뭐 자식도 없고 뭐 배우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딱 저 하나 먹여 살릴 정도의 돈만 벌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늘어날수록 그런 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늦은 시기보다는 뭐든 애주 쓴 애주 파서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참 오늘 네 분 중에서 가장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나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빠를수록 좋긴 하지만 나이에 좀 얽매이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추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용진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자식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군요. 돌아온 싱글입니다. 그러시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죠, 뭐 요즘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이현 작가님은 또 혼자 이렇게 좀 그죠? 재도전을 하는데 좀 몸이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또 다른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거쳐서 안주하지 않으시고 여러 도전으로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의 표본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웠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 경우는 창업 중에 제조업을 창업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계속
그 하얀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뭐 동남아에서 좀 저렴하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인천에도 하루에도 문 닫는 데들이 한두 개씩 계속 보여요. 제조업이 제조 공장에서 거기에서 제가 자본도 10원도 없었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군요.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에 하루 먹을 밥값도 없는데 제조를 한다니 이거는 주변에서 거의 제조하는 사장님들이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 그 R&D 1,000만 원이 당첨이 돼가지고 지원 사업이 창업진흥원이랑 해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1,000만 원으로 컴퓨터 하나 사면은 하고 뭐 샘플 몇 개 사면 끝나는 돈이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의 깊게 전해서 본 게 그 에어비앤비란 기업의 이제 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의 그 굉장한 그 바이블인데 그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퀴벌레 정신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큰 기업이 되기 전까지 봉고차에서 전국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투자자도 만나고 방을 좀씩 해가지고 이제 성공의 그걸 보고 저도 물건을 처음에 한 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한 대를 팔고 그 마진으로 또 2대, 3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계도 사고 기계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OEM을 줬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조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승산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CNC 장비라고 이렇게 깎는 장비가 있는데 한 대에 뭐 8천만 원, 1억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5대가 있거든요. 이거를 물건을 하나 팔아서 2개 팔고 시작을 바퀴벌레 정신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도 사고 레이저 기계도 사고 또 공장 부지도 사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처음에 제조업이든 다른 직업이든 시작하실 때 바퀴벌레 정신으로 한 개 한 발 한 발 올라가시면은 갔다 보면은 아까 이제 산악인 분이 말씀하신 정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이 보일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성철 대표님께도 좀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희망의 아이콘, 도전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고 계신데요. 먼 타지에서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도전을 해서 그 낯선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했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도 성공 못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여기서 또 좌절하고 실패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든 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덤덤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 내가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 전까지는 나는 한국에 안 간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했던 게 알파벳을 하나도 잘 모르는 편인데 사실 저희는 아랍어를 쓰고 있어요. 아랍어 쓰고 보면은 진짜 완전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걸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일단 손짓 발짓을 해보자. 근데 그래도 말이 안 통해요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그러면은 가서 하나씩 그냥 들이대자. 그냥 몸으로 움직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움직이자 라고 해서 제가 했던 방식이 한국어를 다 끊었어요. 한국어, 영어 뭐 한국어 드라마, 음악, 뭐 친구들 연락하는 카톡이나 여러 가지를 다 끊고 그 환경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인지 내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인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잃을 게 뭐가 있어? 원래 될로 오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 좌우명이 후회라는 거에서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자,
해보지 않고 후회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해보고 후회하면 되지 뭐 어때? 내가 남들 시선에 따라서 남들 시선에 뭐 계속 그거 가지고 힘들어봤지만 이제 와서 내가 뭐 어때? 난 갈 때까지 갈 놈이야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라는 약간 저도 20대거든요. 반전인데요. 예. 네네. 예, 예. 계속 거슬려가지고 막내라길래. 예. 막내십니까? 아니, 그러면? 동갑입니다. 동갑이시죠. 그래서 젊은 약간 그 열정 하나로 간 것 같아요. 열정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제일 웃겼나요 이게? 네, 그거 같습니다. 네,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네. 하지만 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네 분께 개별 질문을 드렸고 또 경험도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되게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게 네 분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한 분 한 분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 다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다 도전을 하셨고 또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다들 움직이셨고 또 바퀴벌레 정신으로 계속 또 함께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 그 우리 우성철 대표님 말씀처럼 해보고 후회를 안 하셨던 네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도전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좀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재도전을 계획하고 있는 일이 또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 계획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탐험가님부터 혹시. 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번째 도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이번 국제 원정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대장으로 해서 저희 각 대원들이 이 스페인이나 캐나다나 유럽하고 이 남미 쪽에 각 대원들이 날고 긴다는 이 대원들이 이제 함께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인데 지금 현재 그 로체남미 한 번 더 다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기념으로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 지구 종단을 뛰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 이렇게 쭉 그어서 종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려오는 거. 네, 엄청난 도전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힘으로 우리의 그 에너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도전을 해본 적이 없나요? 예, 그쪽은 아직까지 뭐 제대로 온전하게 걸어서 종단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다면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겠네요. 네. 예, 지금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대장으로서 한국인이지만은 대원들은 각국의 인터내셔널 원정이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편협한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현 작가님도 앞으로 어떤 뭐 도전의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예전에는 저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일찍이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림으로만 쭉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 재도전의 날에는 아무래도 실패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떠올렸을 때 저는 제가 그림으로 잘 안 된 게 저의 첫 번째 실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림으로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오히려 제가 진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만들거나 뭐 이런 것도 처음 했는데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진짜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했고 그리고 그런 거 다양하게 해보면서 제 그림을 봤는데 그림도 역시 잘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본업을 여전히 잘하면서 조금 더 어엿한 작가로 불릴 수 있게끔 정말 창작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강연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자마자 저에게 가장 큰 이벤트가 세바시에 출연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세바시 나오고 강연을 해보고 하면서 이 앞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되게 저에겐 좀 큰 기쁨이 되고 체질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또 어리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강연 시장에서는 40대가 가장 전성기라고 하고 20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한 3, 40대 뭐 이렇게 많다고 하세요. 아니면 4, 50대까지. 근데 조금 시작하는 어린 강연자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청춘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당차게 전달을 하는 멋진 강연자가 저의 요즘의 도전의 화두입니다. 아무래도 좀 나눌 수 있는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강연자로 또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뭘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나는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이렇게 느끼는 감정도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해봤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네 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시 뭐 이렇게 잘 안 됐던 경험은 아직은?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격려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힘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잘하는 거를 더 먼저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게 또 지금의 어떤 그 위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되게 만족스러우신 표정이시네요. 저야 뭐 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용진 대표님도 앞으로 또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죠. 해주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그죠? 네. 서민갑부를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8월 11일 콘텐츠가 있으니까 지용진 대표님 편 그 서민갑부를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그저 발자취를 다 따라갈 수가 있죠. 네. 그럼 앞으로의 발자취를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3년 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맨주먹에 시작할 때 각오한 게 있었어요. 그 3년간 잠을 자지 말자. 잠을 자지 않는 게 그 샤워를 하고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정상적으로 잠을 3년 동안 안 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장 앞에 캠핑카가 하나 있는데 캠핑카에서 졸리면은 쓰러져 소파에서 자고 책상에서 자거나 연구실에서 자거나 그랬는데 이제 10월 1일이 3년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3년 만에 이불에서 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요새 좀 나태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도전은 금주와 금연을 해보자. 그래서 3년간은 금주와 금연. 왜냐면 그 개발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담배 피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술 먹는 시간도 이게 너무 아까워서 3년간은 제가 성공과 실패와 이런 목적이 아니라 3년간은 금주와 금연을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금주와 금연을 왜냐면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네. 금주와 금연에 또 성공한다는 게 그죠? 네, 잠자는 것도 이제 이뤄냈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까. 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성철 대표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앞에 말씀해주신 선생님과 우리 작가님 비슷한데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를 대륙을 도는 것을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아프리카 종단하는데 저 역시도 걸어서 중간중간 자전거 같은 경우 타고 한 바퀴를 도는데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오는 걸 저희가 사진 찍거나 글을 남겨서 하나의 책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한국에서 지금 저도 같은 20대지만 저도 강연을 자꾸 너무 강조하시는 거 다들 아까 너무 저희 다 알고 뻥쳐서 있습니다. 네, 약간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강연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운 좋게 제가 강연은 지금 한 4년 이상 됐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이 부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제가 원래 제 전문은 자신감 긍정이에요. 자신감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많이 퍼뜨리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푼수지만 근데 이게 많은 친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키에 사람들이 약간 컴플렉스? 뭐야 약간 위축돼 있는 것을 저는 그걸 극복하고 뭐 어때?
그냥 네가 누려. 그냥 너야 그거. 네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상 평생 너는 그거 가지고 계속 네 핑계만 만들 거다. 왜? 네가 만든 그 케이스 안에서 네가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근데 네가 케이스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많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이 열어서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싶고, 돈보다는 사실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저도 토크 위주로 같이 하는데 항상 많은 친구들의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고민거리들 그냥 편하게 형 동생으로, 막 선생님처럼 막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형님, 내가 뭐 몇 년 전에 나도 학교 다녔는데 나도 그랬었어. 진짜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많은 친구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분이 또 앞으로도 강연 무대에서 좀 많이 뵐 수 있겠네요, 그죠? 동갑내기 친구로, 그죠? 네, 많은 무대에서 또 강연자로의 모습도 또 제가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 또 경험도 공유하고 자극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재도전을 앞두고 있는 혹은 뭐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홍성택 님부터. 이 등반이나 비즈니스나 도전은 그 정신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등반을 할 때 정말로 고독하고 진지한 것은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도전할 때 등반처럼 한 번쯤은 삶에서 한 번쯤은 모든 것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등반은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 이유는 추락하면은 돌이킬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추락하지 않게 해서 행여 가끔은 제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며칠 동안 어디서 등반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몰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할 때처럼 몰입하고 집중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고 몰입하면은 뭐 결국은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정상을 공격하고 정상에 서고 다시 내려올 때 그 체력의 안배를 60대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에너지를 60%를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40%를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절망이 되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스트레스도 많아, 절망적일 때 그때 이 등반처럼 저희들처럼 그 시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6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나에게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40%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도전하실 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아주 대범하게 담대하게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현 작가님도 또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삶이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 게 수영을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근데 그 수영을 한다는 행위 자체보다도 그 수영장에 제가 그때 이제 거의 유사백수였어서 10시에 수영반을 다녔는데 같이 다니는 분들이 다 70대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희망을 얻은 게, 저는 계속 그런 제 또래 집단에만 있었으니까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 상상을 못 했는데 막상 70대를 보니까 되게 건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수영을 시작해서 배워서 수영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늦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기대 수명이 길어서 한 100살까지 넘는 상상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너무 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청춘을 소중히 여기면서 많은 것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용진 대표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실패 경험이 뭐 있으실 건데 인생을 바닥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100층까지 있더라고요.
지하까지 한번 더 내려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계시면 아, 내가 얼마나 올라가려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또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성철 대표님도 부탁드릴게요. 많은 실패를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실패라고 하지만 거기 그냥 실패가 아니라 거기 안에 경험이 있고 거기서 얻어가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하셔가지고 행동들 해보고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 번쯤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는 것도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도전과 용기를 응원하는 네 분의 응원의 메시지 잘 들어봤습니다. 비록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쓰린 도전들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는 도전은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재도전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의 실패와 도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 재도전의 날, 재도전, 세상을 바꾸는 단어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재도전의 아이콘 네 분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